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국민들은 답답한 겁니다. 윤석열 바로 탄핵해라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 청원이 생기니까 그 국회 청원이 지금 이 시각 현재는 20만이 넘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거의 20만 4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에 한 10,000명 나옵니까? 10,000명도 많아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아직 7월 20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한 100만 넘어가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적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뉴스가 되면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거 누가 올린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비밀로 할게요. 앞에가 권씨로 돼 있잖아. 물론 저는 아니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 상단에 링크가 3개가 있죠. 김혜경 밥을 지어야 구매해야 할 수 있는, 다음에 윤석열 탄핵 청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우리도 이제 손가락 한번 얹어봐요. 새날마켓까지 들어있는데, 저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지금 국회가 생긴 일에 최대의 빠른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때 10만 넘어야 답해줬던 거랑 비슷하게 국회 청원은 5만이 넘어가면 해당 상임위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답을 뭐 긍정적으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자들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오늘은 몇만이 됐을까. 이게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미 국회 청원 윤석열 탄핵해라는 청원에 100만 명 달성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죠. 김건희 정권. 그렇죠.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논란은 권익위, 퀸익위, 뭐 건의위, 건의위 이렇게 많잖아요. 뭐 저 지금 김건희 방지법 만들겠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 실제 법명과 약칭으로 부르는 통용되는 명칭들은 다르죠. 피해자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가해자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김건희가 개식용 금지한다 그래서 거기 공문했다 그래갖고 일요일 날 뭐 말도 안 되게 아부하고 김건희법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김건희 방지법이다. 개고기 못 먹게 한 게 김건희 덕이에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사회적 공론이지? 지 정말 엄마는 왜 개고기를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법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새날 봐오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새날이 아직 지하에 있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뭐 태완이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 제가 겁나게 열심히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대한민국 왜 도대체 우병우법, 양승태법이 없냐. 우병우나 양승태 같이 힘 있는 자들은 법망이 약하니까 직권남용을 했는데 그런 직권이 없어. 그러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도대체 약자들, 사회 약자들 혹은 사회 정말 생계형 혹은 이런 범죄에서는 특정의 명이 들어가는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우병우법, 양승태법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는가. 이거 꼭 제정돼야 된다라고 정말 겁내게 피를 토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됐네요. 예. 지금 그 법을 만들 때 저 긍정적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지는 건 김영란법. 그렇죠. 김영란. 오세훈법. 오세훈법은 선거법 바꾼 거였고요. 아니 법은 좋았는데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가해자 나쁜 놈을 이름 붙인 네이밍을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조두순법, 전두환법, 김부선법, 김건희법. 김부선법은 당시만 해도요. 아파트 뜻은 괜찮았어요. 난방열사,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방지법이 아니라 윤석열 방지법이 조만간 나옵니다. 한번 나올 뻔했었죠. 있어야 돼요. 한번 나올 뻔했었다고 하나. 윤석열 방지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검찰에 바로 퇴직하고 1년 안에 정치권 진출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출마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짓이 왜 방지법이 나와야 되냐면요. 그 이전에는 새로운 법이 없어도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출연하고 나서는 요리조리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정적인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는 나올 때까지 덜고 지 마누라 관련한 또는 자기 측근에 관한 수사를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법을 좀 안다는 애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럴 때 윤석열이 하는 것들을 대부분을 윤석열 방지법으로 묶어서 법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진짜 우리나라 카르텔이 어딘지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줬죠. 진짜 카르텔이 누군지. 자, 최근에 김건희 관련해서 부티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티크라고 하는 표현 한번 써볼게요.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4개 중 3개를 부티크가 직접 간접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계좌 거래 49건 중 48건이 휴지였다. 여기도 등장하는 부티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티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 이 부분이. 근데 이 부티크가 여기가 블랙펄 인베스트거잖아. 여기가 이제 동해 석유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액트지어가 지질 탐사 부티크다. 뭐 컨설팅 하던 회사가 갑자기 왜냐하면 주가에서 주식에서 많이 쓰는 용어기 때문에 저기에 붙이는 게 맞느냐 당시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알고 무슨 블랙펄이야? 검은 진주야? 그냥 바다 진주라고 하지. 시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다 해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저는 보고요. 그 동해 석유에 대해서도 조중동도 손을 들었더만요. 포기했더만요. 여 느낌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저렇게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고 하는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대통령의 부인과 국회의원들 싸모들 만나가지고 밥값 7만 8천 원 때문에 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김혜경 여사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책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 어제 새날에서 올렸던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저 한번 읽어주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증거 없는 정치적 기소. 이재명 대표는 묵묵히 견디며 재판을 나가고 있습니다.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도웁시다. 오늘부터 이 책이 다시 서점에 풀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눈물을 보였다는 김혜경 여사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웬만한 곳에 가시면은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픈마켓 아무데나 앱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가면 다 팔아요 책.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거면 뭐 교보 1위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향이 커. 받아주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무료중앙. 똑같죠. 사정이 녹록치 않은 이재명 덥자. 6년 전 김혜경 책 역주행. 고마워. 이게 요리책은 아니고 요리 에세이 같은 거예요. 근데 김혜경 여사가 쓴 책에 대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 요리 관련한 부분 교보문고 1위에 올라왔습니다. 저게 저희가 달려드린 링크가 교보 쪽의 링크였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1위를 찍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주문을 하면서 공지를 올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진영 내에서 열풍이 불고 있어서 중앙일보는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깔려고 올린 기사인데 올린 거죠. 뭐 이런 것까지 하냐 네, 깔려고 올린 기사인데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밖에 이거 그리고 이게 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도울 방법 없을까? 어떻게 도울 방법 없을까?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도와야 되지? 또 잘못 냈다가 이 계좌번호라도 까지고 하면 또 누가 와가지고 계좌 깠니 안 깠니 이러고 있으니까 책을 사서라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이죠. 자기네들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이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고액 후원해주고 비행기 한번 타겠지.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지. 저 기자들한테 우리 애완견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사람이 누명을 써서 재판을 여러 건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변호사님 누명을 써가지고 역대급 치적인데도 불구하고 돈 받은 사람 만들어 재판 받아요. 누명 쓰는 거잖아요. 네.
언론들 중에 90%는 비판적 기사를 쓰잖아요. 이재명 뭐 뇌물이나 받은 것처럼 뇌물 안 받았다는 증거가 나면 삼자 뇌물로 걸고 야 그럼 이재명이 얻는 이득이 뭐냐 했더니 정치적 이득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모어는 본인도 이재명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정치적 기소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폴로가 사제였던 여성인 카산드라에게 하는 저주가 있어요. 가장 그리스 로마 신화 모든 저주 중에 가장 강력한 저주라고 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언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의 말 절대 믿어주지 않는다예요. 나는 진실을 말해. 나는 안 짜증나. 받았어. 나는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네. 그 언론에서도 믿어주지 않고 내가 정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기구인 법원에 가도 들어주질 않고 믿어주질 않아요. 저주예요. 근데 이 형사 재판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국가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재판 하나에 증인을 474명 5명 불러요. 이거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 사람 여비 10만 원씩만 줘도요. 증인 비용 4,740만 원인 거예요. 저는 이거 나중에 국고 손실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국가가 국가 권력을 등에 지고 한 개인한테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 4개요. 일반인이 생각했어요. 억울한 게 없는데 재판하면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재판이란 속성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재판은 나를 나쁜 놈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없었어요? 아유 그 집에 가시면 되는데 절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간접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재판이라는 곳이에요. 맞죠. 예, 그거를 일주일에 4개를 한다? 이 사람 죽이겠다. 심지어 그 재판도 일부는 병합돼서예요. 네. 일부는 병합돼가지고 4개의 일 뿐이지만 죄목은 훨씬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증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야기 좀 돌려서 김혜경 여사의 이 책 밥을 지어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을. 일단 그래서 밥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인쇄가 얼마고 몇 권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일종의 응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인데 만약에 정치인인 이재명 의원께서 재판 비용을 후원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 잠깐만요. 네. 사모님 통해서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괜찮네.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도 없고. 김건희한테는 엿을 보내시고요. 어쨌건 우리는 이 김혜경 여사의 책을 사주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책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쇄되어 있는 모든 책이 다 팔려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구매하시면 예약 구매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다 읽으려고 사는 책 아니라면 조금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일단 주문을 먼저 하셔라. 책을 읽어요? 그 인테리어 아니었어요? 책 한 10권 사놓고 배고 자. 그럼요. 인테리어 딱딱딱 똑같이 깔맞춤 해가지고 벽 하나를 메워버리는 거지. 이제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말하면 조중동이 좋아합니다. 지지자들 읽으려고 사세요. 책은 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일단 사요. 산 다음에 읽든지 말든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 상단에 링크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링크를 따라가고 이 방송이 끝나면 이 링크는 사라져요. 그러면 이 생방송 영상 밑에 공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서로 잊지 않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국회 사이트 가셔서 탄핵 청원하시고 하나는 김혜경 여사의 밥을 지어요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시면 새날마켓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윙크님, 정변님,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여사 무죄 나오면 지금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진짜 이것도 대한민국 사법체계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무죄 받으면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얼마 받아요? 국가 보상으로 150만 원 받습니다. 이런 씨. 이거 변호사 비용이요. 제가 장담한데 건당 2억 이상이에요.
정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거 사건 하나 맡으면요. 변호사 한 3명 다른 사건을 못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건 거기다가 사건 질질질 끌고 매주 돌리잖아요. 아니 검사야 국가 체계니까 검사 월급 주는 거 걱정 안 하는데 개인에 불과한 변호사들이나 의뢰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아니 변호사 비용 왜 걱정하세요? 연락 주세요. 그러게 변호사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재판 받다가 몸이 힘들어지면 바로 치료까지 그럼요. 가요. 바로 제가 거기에서 영양제 놔드리면서 부채질도 해드리고. 네. 자 그리고 랑맨 TV 오셨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랑맨 TV예요. 랑맨. 아, 그러구나. 김혜경 여사 책. 행님. 저는 역부족이니까 새날이 좀 해주십시오 했던 바로 랑맨이에요. 랑맨. 단디 밥을 지어요. 대한민국 도서 베스트셀러 넘버1 만들어 봅시다. 진짜 새날 동지분들 만들었네요. 파이팅. 네. 포나양님, 마차님, 정면님 고맙습니다. 역시 랑맨. 라라라라라라라. 자리에서 랑맨. 감사합니다. 랑맨 TV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민영동님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